고등학생이 되는 우리 아들이 엄마 나 여자친구랑 다음 주에 데이트하기로 했다 이러면서 데이트 날 아침부터 욕실에 들어가서 생전 안 씻던 놈이 막 겨드랑이 씻고 막 20분 넘게 씻고 막 뭐 뿌리고 이렇게 하면 그날 내가 또 최근에는 지안이 학교에서 하는 부모교육 연수로 또 성교육을 또 다녀왔네. 나 그날 좀 바빴는데도 이불로 시간 내서 갔다 왔어. 이제 우리 아들 또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와, 그런데 남편 나 정말 적응 안 되더라. 유치원에서 듣던 연수만 듣다가 초등학교 성교육 듣는데 이거 완전 결이 다른 거야. 진짜? 근데 달라. 막 간사배치 배우다가 뭘 가르쳐 주셨냐면 중학교 1학년부터 좀 더 빠를 수도 있고 아예 가방 속에 콘돔 사서 넣어주라는 거야. 진짜? 중학생 엄마들은 필수래. 그것도 아이들이 자기 용돈 모아서 불량품 많이 나오는 그런 콘돔 사가지고 우리 아들이 갑자기 엄마 며느리예요 하고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 용돈으로 안 살 수 있게 쿠팡에서 제일 비싼 콘돔을 사서 아이 가방 속에 넣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이가 엄마 나 콘돔 다 썼어 주문해줘 이렇게 말하면 이 새끼 벌써 다 썼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대. 아 우리 아들 벌써 다 썼니? 하면서 새로 주문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부모 성교육을 해주시는 거야. 헐. 근데 여기 앞에 앉아있던 엄마들이 나를 포함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받아들고 싶지 않아 우리는 이랬더니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를 가르치면서 지금 내일 아닌 것 같죠? 조만간 내 생각 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거야. 와 충격적인데. 그러면서 고등학생이 된 우리 아들이 엄마 나 여자친구랑 다음 주에 데이트하기로 했다 이러면서 데이트 날 아침부터 욕실에 들어가서 생전 안 씻던 놈이 막 겨드랑이 씻고 막 20분 넘게 씻고 막 뭐 뿌리고 이렇게 하면 그날 이제 첫 사랑의 관계를 가지는 날이라고 예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또 앞에 있던 엄마들이 이랬더니 어머니들 우리 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통제하려고 하고 간섭하려고 하면 아이들 오히려 부모 벗어납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는데 아이가 첫 데이트하는 것 같으면 그날 우리 부부가 지리산으로 여행 가라는 거야. 아하. 우리 보고 아들 오늘 토요일 오전에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러 가면 우리는 1박 2일로 지리산 여행을 가래. 이게 무슨 뜻인지 아니? 집을 비워주라고? 집 비워주라는 거야. 너무 충격적이잖아. 나는 남편 이런 식의 연수를 처음 들어봐서 집을 비워주라고요. 너무 충격적인 거야. 그런데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인데 경기도 초등학교에서 6학년들이 사용하는 층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어떤 걸 발견했냐면 위생팩 있지. 왜 우리 음식 담는 위생팩. 거기서 남자아이의 정자가 발견되는 일이 있었대. 그게 뭐였냐면 여자친구랑 성관계는 하고 싶고 그런데 초등학생이니까 콘돔도 살 수 없었고 호텔에 갈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그래서 화장실에서 그 비닐을 성기에 끼워서 성관계를 했더라는 거야. 이걸 그냥 그 성교육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 아이들이 그렇게 불결한 곳에서 위생적이지 못한 곳에서 이렇게 성관계를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이제 미국 엄마들처럼 스티브 오늘 데이트가 있니? 엄마 아빠도 오늘 1박 2일 파티 있다고 집을 비워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 침대 시트를 깨끗하게 갈아주고 깨끗한 곳에서 첫 관계를 할 수 있도록. 왜냐면 이 아이들은 모텔을 갈 수 없고 호텔을 갈 수 없으니까 깨끗하지 못한 곳에서 첫 관계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자리를 비워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사실 나는 남편 오늘 내가 강의를 하고자 했었던 이유가 나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었어. 나도 사실 받아들여지진 않는다. 아무리 아이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고 바뀌고 있고 우리 부모가 그 속도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나는
그 부모교육 강사 선생님의 이야기가 완전히 틀렸다는 건 아니고 나는 우리 지안이를 저렇게 키우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 나는 지안이의 첫 경험을 최대한으로 뒤로 미루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 예전에는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관계를 했을 때 처벌을 받는 나이의 수위가 만 13세였대. 그러니까 13살이 되기 전에 아이에게는 아무리 이 아이가 동의를 하였다 하여도 성관계를 하면 어른이 그리고 상대가 처벌을 받았다고. 그런데 이제 이 나이가 몇 살까지 되었다는지 아니? 몇 살? 나도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만 15세? 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한 18세까지. 아무튼 나이대가 더 상향되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 말인즉슨 뭐냐면 고등학생 때까지는 아직 성적인 판단력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내 생각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나이다. 그래서 어른들이 이 아이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나이를 최대한 성인,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식 같은 거 하잖아, 20살 넘으면. 그때까지는 좀 미뤄야 되는 게 나는 그게 부모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해.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못 참니? 참을 수 있지. 뭐 참을 수 있잖아. 너희 이성이 있잖아. 이성이 있지. 근데 못 참는 사람이 누구니? 성범죄자들이잖아. 그렇지. 그럼 그 성범죄자들은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 그냥 치부해버리고 그 인간이 아니다라고 치부를 해버리고 이성이 있는 남자라며 교육을 받은 남자라며 참을 수 있잖아. 그렇지. 참을 수 있어야 되잖아. 우리 아들은 원래 이 시기 때 아이들은 못 참는다잖아. 그래서 우리가 집 비워주고 콘돔을 사주자. 이렇게 해줘야지 어쩌겠어. 나는 이러고 싶지 않아. 나는 우리 아들이 참아낼 수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부모 교육은 그냥 내가 하는 성교육이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아이들이 정서적인 친밀감을 부모님에게서 느끼잖아. 그러면 첫 관계의 시기가 늦춰질 수 있대. 이건 또래 관계 지향성에 대한 이야기, 아이의 손을 놓지 마라 라고 하는 책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해. 부모와의 스킨십이 많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친밀감을 가진다고. 정서적인 친밀감은 애착관계를 말해. 부모와 애착관계가 형성이 잘 된 아이들은 또래 집단을 통해서 내 애착관계를 충족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야. 엄마 아빠와 애착관계가 잘 형성이 된 아이들은 친구, 이성, 또래 관계, 그래서 이걸 또래 지향성이라고 이야기하거든. 또래에게서 나의 부족한 욕구를 채울 필요가 없으니 아이들의 첫 관계의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거 맞지. 아이들 중에서 아빠와의 관계가 조금 불편한 아이들, 그래서 집에 있는 게 너무 싫어. 이 아이들은 밖에 나가는 거야. 그래서 또래 집단 아이들에게서 그 애정을 충족시키는 거야. 그래서 첫 관계의 시기가 조금 빨라질 수밖에 없대.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지금부터 영유아기 시기 어머니들부터 실천해 주셔야 되는 거야. 내 아이가 이미 초등학생이다, 중학생이다 하여도 이거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야. 무조건 스킨십하기. 요즘에 저 새끼 저거 징그러워 죽겠다. 니 요즘에 좀 씻어라. 사춘기 되니까 왜 이렇게 냄새나. 이런 게 아니라 사춘기 아들에게도 엄마가 가서 스킨십을 해줄 수 있어야 된대. 그래서 아침에 아이가 일어나잖아. 영유아기 시기에는 어린이집 가야 돼. 빨리 옷 입어. 양치해. 이런 것에만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아이와 함께 의도적인 스킨십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아이를 5분 동안 안는 거야. 5분 동안 안고 있어. 눈 뜬 아이에게 빨리 어린이집 갈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의 이런 스킨십을 해주는 거야. 딸이든 아들이든 무조건. 부모와의 스킨십. 맞지.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정서적인 친밀감, 스킨십을 많이 한 아이들일수록 첫 관계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부모가 사회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들어봤지? 아들이 아빠에게서 거세의 두려움을 느끼는 거야. 이게 뭐냐면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해. 나는 우리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남자야. 그런데 어느 날 아빠랑 목욕을 하는데 내 성기는 이만한데 우리 아빠 성기가 이만한 거야. 거기서 이 아이는 어떤 두려움을 느끼냐면 저 남자가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네. 저 사람의 성기는 왜 저렇게 크지?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엄마가 아빠와
둘이 껴안기도 하고 스킨십도 하고 아빠를 향해서 깔로 웃어. 그랬을 때 아이는 어떤 두려움을 느끼냐면 우리 엄마가 저 남자를 더 사랑하나? 이런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야. 아빠에게서 경쟁의식을 느껴. 그렇지. 그래서 아빠를 이겨보려고 해. 그런데 내가 아빠를 이길 수 있니 없니? 없지. 성기 크기에서부터 못 이기는 거야. 자, 그러면 아이가 다음 단계에 어떤 승화를 하냐면 내가 저 남자보다 저 성기 크기가 더 커질 수 없다면 내가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닮아야 되겠다. 저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우리 엄마가 나에 대한 사랑을 철회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사랑할 거야. 그래서 아빠가 하는 행동을 따라하는 거야. 아빠 따라서 면도하는 흉내 내고 아빠 따라서 나 힘세지 이렇게 뽐내기도 하고. 맞아. 이게 건강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만나는 과정이거든. 그래서 아빠와의 시간이 많은 아이들이 아빠를 사회화해. 아빠를 닮으려고 노력한다고. 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엘렉트라 컴플렉스를 경험해. 아빠는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는 줄 알았어. 저 남자는 나를 제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에게 뽀뽀하고 있네. 뭐야. 엄마가 나의 경쟁 상대가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엄마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우리 엄마는 요리도 잘하고 우리 엄마는 나보다 키도 더 크고 우리 엄마는 나보다 더 매력적인 옷을 입는 거야. 얼굴에 화장도 하는 거야.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아빠의 사랑을 여전히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 여자를 이길 수 없다면 내가 이 여자를 닮아가겠어. 그러면서 엄마를 사회화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엄마 따라서 엄마 놀이하고 엄마 닮아가려고 화장하고 엄마 치마 한번 입어보고 엄마 양산 쓰려고 하는 거야. 이게 또 건강한 엘렉트라 컴플렉스를 만나는 방법이야. 자, 그런데 이렇게 엄마 아빠를 닮아가려고 하는 시기에 아빠가 엄마에게 폭력을 행사해. 아빠가 엄마에게 사랑스러운 눈길을 보내지 않아. 이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배울까? 그런 폭력적인 모습? 성을 대하는, 이성을 대하는 모습을 그대로 모방하게 된다는 거야. 그렇게 모방했었던 게 그대로 이제 이성의 친구에게로도 향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말이 있어, 남편. 딸 자식 팔자는 아빠가 기준이 된대. 난 이 말이 좀 슬프기도 하고, 그래서 100% 맞다고 받아들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게 있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아빠로서의 역할이 조금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이야기 드리는 거야. 아빠가 딸을 1부터 100까지 중에서 늘 90% 안에서 아이를 대해. 우리 공주님, 우리 딸 생선 살을 바르면 내 딸 밥그릇 위에 먼저 올려주고 아빠가 내 딸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 아이는 상대방 남자를 만날 때, 이성의 친구를 사귈 때 기준치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아니? 90? 90인 남자부터 시작한다는 거야. 90 이하인 남자에게서는 매력을 못 느껴. 나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주지 않는 남자에게서는 매력을 안 느낀다고. 아씨, 꺼지라고. 이렇게 말하는 남자에게서는 낯설잖아. 어색하잖아. 불편하잖아.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아빠가 보여준 모습은 그냥 기본값인 거야. 이 기본값 위에 있는 남자에게서 매력을 느낀다. 그래서 아빠보다 더 괜찮은 남자를 만날 확률이 높다. 그런데 우리 아빠가 예를 들어서 나에게 10의 가치밖에 못 보여주는 사람이었어. 딸에게 이년아 저년아 하면서. 그런데 세상에 20인 남자를 만났네. 기준에서 보면 겨우 20인 남자인데 이 아이 눈에는 어때? 우리 아빠보다 높아 보이는 매력적인 남자로 느껴버린다는 거야. 그러네. 그래서 이런 남자에게 사랑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 그런데 내가 만일 어린 시절을 떠올렸을 때 우리 아빠는 나에게 그런 90 이상의 그 모범을 못 보여줬는데 어떡하나요?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그냥 지나간 과거는 생각하지 말고 내 아이가 혹시 내가 딸을 가지고 있는 엄마라면 우리 남편이랑 이런 류의 대화를 한번 나눠보시라. 이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야. 나의 지난 삶을 너무 불쌍하게 바라보라고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과거를 보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 내 아이의 성교육을 위해서 우리 남편과의 나의 관계를 한번 재정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 이성의 부모에게서 받은 그대로 상대에게서 매력을 느낀대. 그래서 지안이가 이런 말해. 아빠, 난 나중에 엄마 같은 여자 만날 거야.
나 이 말이 내 인생의 최고의 찬사 같았거든. 그래서 남편이 그랬잖아. 엄마 같은 여자가 어떤 여자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공부 안 시키고 많이 놀게 해주면서 늘 칭찬 많이 해주고 잘 웃고. 그런데 아빠, 나는 아빠를 많이 닮았으니까 나중에 방생 같은 엄마 만날 수 있겠지? 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나 그때 진짜 너무 감사한 거야. 우리 지안이는 나 정도 급의 여자가 되어야지 매력을 느끼는 거야. 정말 욕하고 하는 여자에게서 이제 매력을 안 느낄 거라. 자, 그래서 한 번 더 짚어본다. 첫 번째, 정서적인 친밀감을 많이 가질 수 있기 위해서 아이와 끊임없는 스킨십을 하여라. 두 번째, 엄마 아빠가 사회화의 모습, 모델링, 정말 건강한 성을 대하는 모범을 보여라. 세 번째, 마지막이야. 내 자신을 사랑하는 아이로 키워라. 내 자신을 사랑하는 아이가 나 자신부터 사랑한 후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야 돼. 다른 사람을 사랑해버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아이로 키워서는 안 된다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들지? 그럼 나 자신을 사랑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건 지난 내 영상들 보시면 돼. 맞지. 생각해봐. 남편 늘 비난받아. 무시당해. 훈계들어. 네가 그러면 그렇지 뭐 라는 부정적인 언어를 들어. 이런 아이들이 자기를 사랑할까? 아니면 엄마 아빠 너 믿어. 너 근사한 아이야. 네가 우리 아이로 와준 것이 너무 감사해. 고맙다. 너는 빛나는 보석이야. 너를 믿어.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까? 부모가 그 아이를 만들어주는 거야. 무엇으로? 나의 언어로. 맞아. 그래서 부모부터 언어로 내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을 많이 표현해라. 그렇다면 내 아이의 첫 관계 시기가 조금 늦어질 것이다. 20대 이후에는 성인이라고 인정해주면 돼. 그래서 내 아이가 건강하게 자신의 성의 가치관을 난 잘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20살 이전에는 우리 부모가 부모로서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책 아이의 손을 놓지 마라. 이건 내가 조만간 아주 자세하게 리뷰를 한번 할 생각이야. 거기서 말하는 것처럼 20대 전에는 우리 부모가 키워낼 수 있어야 돼. 너무 빨리 또래 집단에게 내 아이를 뺏기지 말아라. 이 아이가 20살까지는 정말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이 아이들을 이끌어줄 수 있어야 된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성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내 영상을 보고 부부와 함께 우리 아이의 성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또 아이와 함께 내가 그 강의 초반에 말해줬었던 간사 배척에 대해서도 함께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그래서 성을 음지가 아닌 양지로 끌어낼 수 있는 가정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라. 이런 이야기 해드리고 싶어.